몸집은 자동차만 한데 뇌는 고작 호두 크기밖에 안 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수억 개의 알을 낳아도 그중 99.999%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죠. 온몸에는 50종이 넘는 기생충이 바글바글 기생하고 있고 포식자에게 한 입 물려도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진화가 대충 만들다 만 것 같은 이 황당한 생물체가 바로 개복치인데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녀석 전 세계 바다에서 당당히 번성하고 있거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개복치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기묘해집니다. 일단 이빨부터가 보통 물고기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는 물고기들은 대부분 작은 이빨이 여러 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개복치는 이빨이 전부 하나로 합쳐져서 마치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습니다. 입모양도 상당히 독특한데 항상 살짝 벌어진 채로 작게 쪼그라들어 있어서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눈입니다. 개복치의 커다란 두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한, 아니 애초에 걱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비늘도 일반 물고기처럼 반짝거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비늘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 대신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얼마나 두꺼우냐면 고래의 다음으로 두꺼운 수준이거든요. 무려 15cm까지 자라는 이 피부는 거칠고 고무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고 표면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이걸 두고 타이어로 만든 갑옷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죠. 결국 개복치의 얼굴과 외피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진화가 실험적으로 조립해본 것 같은 기묘한 조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저 두꺼운 갑옷 같은 피부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개복치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자동차만큼 거대하게 자랄 수 있는 몸집을 가졌는데 정작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들은 몸 앞쪽 한 구석에 조그맣게 옹기종기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큰 몸은 뭘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좀 허무합니다. 대부분이 흐물흐물한 조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질감이 상당히 이상한 살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기로 치면 가장 먹기 싫은 부위만 골라서 모아놓은 것 같다고요. 실제로 개복치는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별미로 먹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먹어보고 다시는 안 찾는다고 하죠. 뼈 구조도 일반적인 물고기와 많이 다릅니다. 보통 물고기라면 갈비뼈가 있고 꼬리뼈가 있잖아요. 개복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뼈 대신 연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렁물렁한 느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복치의 신체 구조를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바깥은 15cm짜리 고무 갑옷으로 단단하게 감싸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연골 투성이의 흐물거리는 조직뿐인 거예요. 두꺼운 피부가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호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무한 내용물이죠. 마치 엄청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놨는데 안에 든 건 휴지 뭉치뿐인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몸 구조가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바다에서 개복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는 꽤 있거든요. 범고래, 상어, 바다사자 같은 녀석들이 가끔 개복치를 공격하긴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 입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몸 대부분이 수분이고 흐물거리는 조직이잖아요. 거기다 연골투성이라 식감도 엄청 불쾌하고 결정적으로 온몸에 기생충이 득실득실 기생하고 있거든요. 포식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사냥했더니 영양도 없고 씹는 맛도 없고 기생충은 바글바글하고 그야말로 최악의 식사인 겁니다.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특히 바다사자의 행동이 재밌는데요. 관찰 기록에 따르면 바다사자는 개복치를 잡으면 그나마 영양가가 있는 장기 부분만 쏙 빼먹고 나머지 몸통은 어떻게 하느냐? 프리스비처럼 가지고 놀다가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장난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좀 처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개복치한테는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포식자들이 알아서 관심을 꺼버리니까요. 보통 동물들은 포식자를 피하려고 빠르게 도망치거나 독을 가지거나 위장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쓰잖아요. 개복치는 그냥 맛이 없습니다. 영양가도 없고 먹어봤자 후회만 남는 음식이 된 거예요. 먹히기 싫은 특성 자체가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특징들이 생존의 무기가 된 셈입니다. 개복치 몸에 기생충이 많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좀 과장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개복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무려 50종이 넘거든요. 아마 지구상의 모든 물고기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기생충을 달고 다니는 녀석이 개복치일 겁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기생충 놀이공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어떤 기생충들이 살고 있느냐면 일단 갑각류가 있고 따개비가 붙어 있고 각종 벌레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생동물까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피부 위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육 안에도 살고 아가미에도 살고 장기 속에도 삽니다. 개복치 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같은 거죠. 더 황당한 건 기생충에 기생하는 더 작은 기생충까지 있다는 겁니다. 기생충의 기생충이라니 기생충의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렇게 기생충 범벅인 개복치한테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개복치를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제각각인데요. 어떤 물고기는 개복치라는 거대한 몸집 옆에 붙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따라다닙니다. 큰 녀석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안전하니까요. 또 어떤 물고기는 개복치가 먹이를 먹을 때 흘리는 부스러기를 노리고 따라다니죠. 공짜 밥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녀석들은 아예 개복치 몸에 붙은 기생충을 먹으러 오는 물고기들입니다. 개복치 입장에서는 걸어다니는 뷔페 신세가 된 거죠. 자기 몸이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는 건데 그 기생충 덕분에 다른 물고기들이 모여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생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개복치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일광욕이에요. 개복치는 가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드러누운 채 팬케이크처럼 둥둥 떠 있거든요. 처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동차만 한 녀석이 뱃살을 햇빛에 드러내고 그냥 떠 있으니까요. 영어로 개복치를 선피시, 그러니까 태양 물고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물론 깊은 바다에서 오래 있다가 올라오면 몸이 차가워져 있으니까 햇빛으로 체온을 올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수면 위에 몸을 드러내고 있으면 바다새들이 날아옵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새들이 개복치 등 위에 내려앉아서 피부에 붙은 기생충들을 쪼아 먹거든요. 새 입장에서는 공짜 밥이고 개복치 입장에서는 무료 청소 서비스인 거죠. 동시에 수면 근처에 사는 작은 물고기들은 배 쪽으로 와서 그쪽 기생충을 청소해줍니다. 위에서는 새가, 아래에서는 물고기가 동시에 기생충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개복치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죠. 기생충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행동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막 올라온 직후에는 아직 몸이 차갑고 움직임이 느린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지나가는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개복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선박과의 충돌이에요. 일광욕을 하려다가 배에 치이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생존을 위한 전략이 동시에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개복치가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전 세계 바다에서 번성하고 있는 걸까요? 비밀은 번식 전략에 있습니다. 개복치 암컷은 척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알을 낳는 동물이거든요. 한 번에 몇 개를 낳느냐? 수억 개입니다. 3억 개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사람이 1초에 하나씩 샌다고 치면 10년을 꼬박 새야 3억에 도달합니다. 그 정도의 알을 한 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 알들은 아주 작아서 플랑크톤 사이를 떠다닙니다. 바다를 떠도는 수억 개의 작은 점들이죠. 문제는 이 알들의 운명입니다. 대부분이 다른 생물들한테 먹혀버리거든요.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 갑각류, 심지어 다른 동물성 플랑크톤까지 개복치 알을 먹어치웁니다. 먹히지 않은 알들도 많은 수가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부화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운 좋게 부화에 성공한 유생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쌀알만 한 크기의 별 모양 가시로 온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작은 녀석들이 벌써부터 어른 개복치 특유의 멍한 표정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멍한 거죠. 이 유생들의 앞날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온갖 포식자들한테 수백만 마리씩 잡아먹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억 개의 알 중에서 성체까지 살아남는 비율이 0.001%도 안 됩니다. 99.999 피가 어른이 되기 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개복치의 전략입니다. 어차피 대부분 죽을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를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극소수에게 모든 걸 거는 겁니다. 품질보다 수량으로 승부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에요. 살아남은 극소수는 이제 최대한 빨리 커야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잡아먹힐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개복치는 동물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면 유생에서 성체가 되기까지 몸무게가 무려 6천만 배 늘어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인간에 비유해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가 대략 3kg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6천만 배를 곱하면 1억 8천만 kg, 그러니까 18만 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 항공모함 한 척이랑 비슷해요. 갓난아기가 항공모함 무게까지 자라는 수준의 성장률인 거죠.
당연히 이렇게 빨리 자라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복치가 선택한 주식이 좀 의외예요. 해파리거든요. 해파리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투명한 젤리 같은 생물이잖아요. 실제로 해파리는 몸의 95% 이상이 물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포식자들은 굳이 해파리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잡아먹어봤자 영양가가 너무 없으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배고파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도 배고픈 음식인 셈이에요. 그런데 개복치는 바로 이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먹이를 독점하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해파리는 전부 개복치 차지가 됩니다. 물론 칼로리가 낮으니까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하죠. 하루에 수천 마리씩 쓸엄기도 함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식사법인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이 경쟁하며 비싼 먹이를 노리는 동안 개복치는 혼자서 해파리 뷔페를 즐기고 있는 셈이죠. 남들이 안 먹는 걸 먹어서 경쟁을 피하는,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해파리를 주식으로 삼았다고 해서 개복치가 해파리만 먹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개복치는 꽤 다양한 메뉴를 즐기거든요. 물고기 유생, 오징어, 새우, 연체동물, 불가사리, 작은 갑각류까지 부드러운 생물이면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이 느릿느릿한 녀석이 어떻게 먹이를 잡느냐? 이게 좀 의외예요. 개복치의 커다란 눈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멍해 보이기만 하는 그 큰 눈이 사실은 어두운 심해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작은 먹이를 발견하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순식간에 입으로 빨아들이죠. 먹이 사냥에 있어서는 의외로 능숙한 편이에요. 활동 범위도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아까 불해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불리한 조건인데 개복치한테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불해가 있으면 급격한 수압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불해가 없으니까 깊은 바다로 잠수했다가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자유롭습니다. 덕분에 심해 든 표면이든 해저 바닥이든 암초지대든 가리지 않고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바다 전체를 누비고 다니죠. 어떤 사람들은 개복치를 바다의 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느릿느릿 돌아다니면서 풀 뜯듯이 해파리를 쓸어 담는 모습 때문이에요. 먹이를 먹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입으로 빨아들인 다음에는 씹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개복치 목구멍에는 발톱처럼 생긴 이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먹이가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천천히 찢어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분쇄기 같은 방식이죠. 겉보기에는 한없이 멍청해 보이는 개복치가 사실은 나름대로 정교한 사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개복치의 지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복치는 머리가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자동차만 한 몸집에 뇌 크기가 고작 호두만 하거든요. 척추도 엄청 작아서 신경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개복치의 지능은 초기 알파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멈춘 수준이라고요. 베타 테스트도 안 거치고 그냥 출시해버린 느낌이랄까요. 개복치의 커다란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 대부분 자기 얼굴만 비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뭔가 깊은 생각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항상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것 같은 표정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덕분인지 개복치는 굉장히 온순한 물고기거든요. 다른 큰 동물들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한테도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실제로 다이버들이 개복치를 만나면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신기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복치 쪽에서 먼저 다가와서 먼지 구경하다가 멍하니 쳐다보고 유유히 사라지거든요. 마치 호기심은 있는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죠. 설령 화가 난다고 해도 인간을 해칠 도구나 기질이 개복치한테는 없습니다. 이빨은 목구멍 안쪽에 있고 지느러미는 공격용이 아니고 독도 없고 속도도 느리니까요. 그냥 무해한 거대 생물인 거예요. 성체 개복치는 대부분 혼자 바다를 떠돌면서 삽니다. 무리를 지어다니거나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짝짓기 시즌에만 잠깐 만나서 번식을 하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는 정도죠. 번식 자체도 깊은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목격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떠돌다가 혼자 사라지는 어찌 보면 고독한 삶을 사는 물고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개복치는 그야말로 역설의 생물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생태계 틈새를 파고들었거든요. 두꺼운 피부, 극단적인 다산, 남들이 안 먹는 해파리 독점, 동물계 최고의 성장률, 이 모든 전략이 맞물려서 수천만 년을 살아남은 진화의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멍청해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생존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것, 그게 개복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